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김용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요즘 많이 고민도 하시고 주변에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병이에요. 전립선이라는 어디 있냐면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게 전립선인데, 여자는 없고 남자한테만 있습니다. 방광 밑에 호두만한 전립선이 있는데 그게 보통 정상적으로는 한 20g 정도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후에 전립선이 30g, 40g이 되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거죠.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누르고, 요도를 누름으로 인해서 소변 나오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소변도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증상입니다. 오래 살면 다 걸리는 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50대 50%, 70대는 70%, 80대 이상이 되면 90% 이상의 남자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이 가늘어지고,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잔뇨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예전과는 달리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는 증상을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변이 안 나와요 이래서 오시는 분이 많았어요. 사실 소변이 안 나와요 하는 정도가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는 전립선이 안 나오는 급성요폐라고 하는데, 급성요폐가 되면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검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급성요폐로 인해서 고생을 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은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1년에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다 약물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전립선 비대증은 원래 수술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나와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자체는 수술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언제 수술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물을 섭취를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전립선이 너무 커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하셔야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TURP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수술을 할 때 전기를 썼지만 요즘은 플라즈마를 쓰긴 하지만 수술한 방법은 같습니다. TURP라는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의 스탠다드 수술이고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로 인해서 출혈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은 수술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수술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로리프트, 리줌, 아쿠아 어블레이션, 아이틴드 등 새로운 수술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리프트나 리줌 수술이 수술이냐 시술이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술입니다. 수술인데 시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환자분이 너무 겁내지 말라고, 그래서 시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술 종류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워낙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